펀더드의 민노필입니다. 자, 조금 아까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공부 방법 한 가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강의에서 다룰 때는 그 내용이 좀 학생들의 공부에 맞춰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이 그거를 쭉 보면은 이거는 뭐 내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종종 있으실 텐데, 뭐 요거 공부 방법은 이제 일상생활과 접목을 시켜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여러분들께, 일반인들이라 하더라도 아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뭐냐 라고 하면 지식입니다.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하나의 그 방법입니다. 공부를 할 때요. 보통 사람들은 지식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시간이다 라고 하면, 시간? 그래, 지금은 몇 시?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아이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보여졌던 그런 어떤 공부 방법에 대한 거를 쭉 보면은 이거죠. 그 시계 그려놓고 몇 시, 몇 분 이런 거를 이제 그 계속 반복 훈련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익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하면서 이게 몇 시고, 이렇게 사람들은 써먹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써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두뇌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을 알죠. 시간 지금 몇 시 몇 분. 그래, 지금 저녁 시간이야. 저녁 먹을 시간. 뭐 이거는 지금 몇 시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를 할 시간이야. 시간이라는 개념은 알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뭐지? 어디서 왔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답이 선뜻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보통 제가 이제 강의에서 흔히 예를 드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간과 공간과 빛의 속도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연결해 가지고 그 상대성이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럴 때 시간이라는 개념을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몇 시 몇 분이야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을 알고 있고 내가 그 개념을 써먹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천재적인 사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처도 못 갑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아마 이 실제 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라 이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지식이라는 거를 이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시간은 시간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을 하죠. 그럼 이름을 기억을 하면, 그 지식을 기억을 하면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시야? 지금 뭐 시간이 어떻게 됐어? 얼마든지 써먹을 수는 있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써먹을 수 있죠. 산이야, 물이야. 그렇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으면 그걸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또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건 산이라고 해. 아이들 그 어린애들 동화책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나오죠. 산이 있고 뭐 저건 산이고 이건 뭐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력에 연결이 되는가 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뱉어내는 거를 그걸 사고력에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원숭이도요, 재규어다, 독수리다, 또 자기들끼리 그 신호체계, 굉장히 생각보다 좀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런 신호체계를 가지고 실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배운 대로 써먹죠. 새끼 때부터 배워서 그거를 써먹죠. 왜? 그렇게 해야지 생존의 확률이 높으니까요. 근데 배운 걸 써먹는 게 이게 생각을 통해서 써먹는가 라고 하면 생각을 통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반사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두뇌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기억을 해가지고 내가 써먹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사람의 사고력을 반영해 주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요거를 조금 이제 그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은 이름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컵을 놓고서는 이게 물을 담으면 물잔이 되고 이게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뭐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연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에 뭐 연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에서 이거를 놓고 이거는 물잔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사고력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그걸 생각해보고 써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원숭이들이 그 꽥꽥거리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빈 깡통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아, 이런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구나. 여기에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또 하나의 그런 어떤 내 사고력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말을 한 사람의 사고력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머리를 굴려서 이런 것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나름대로 사고력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때, 아, 이거는 물잔도 될 수 있고 술잔도 될 수 있다더라. 이런 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더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또다시 이거를 뭘로 받아들였느냐 라고 하면 지식으로, 이름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사고력을 거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다시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라고 하면 다시 원숭이 꽥꽥거리는 소리, 개소리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두뇌가 비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글쓰기에,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이따 또 바로 만들지 모르겠는데, 글쓰기에 들어가면 이 그 빈 깡통 소리와 실제 두뇌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과 이게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나 이제 빈 깡통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내가 찾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지식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 뭐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맹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뭐 심지어는 석가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그러면서 그 얘기 가지고서는 그냥 그거를 반복해서 떠드는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머리에서 빈깡통 소리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고력을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산이란 무엇이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관찰입니다. 산을 바라보고 산을 내가 서술을 해보는 겁니다. 산 생긴 게 뭐 삼각형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은 이렇게 평지라고 하는 이렇게 일자로 쭉 펼쳐져서 기울기가 없는 곳인데 산은 기울기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이 컵을 가지고 이게 물잔이다 술잔이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컵의 모양은 어떻고 재질은 뭘로 생겼으며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제가 들고 있는 건 투명하니까요. 투명하고 손잡이가 옆에 달렸으며 이거를 내가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와중에 어떤 생각이 들면 그래? 손잡이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그래? 그러면은 한번 머릿속으로 이거는 뭐 후에 시뮬레이션까지 가야지 가능한 거지만요. 그래, 손잡이가 없으면 뜨거운 거를 담았을 때 이게 그릇이 뜨거워져서 내가 이것을 잡고 있지 못하지 않을까? 뜨거운 게 담겨져 있으면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만들 때 이것을 왜 여기다가 붙여야 되고 손잡이는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며 이런 컵에 굳이 뜨거운 거를 담을 용도가 아니면은 굳이 손잡이를 담지 않아도 되고 또 어떤 식으로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 컵을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머릿속까지 들어가서 생각을 다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물컵이다 술잔이다 이거를 떠들고 앉아 있으면요, 말 그대로 물컵 술잔만 가지고 말 그대로 논쟁만 할 뿐이지 맹자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맹자가 왜 그랬니 저랬느니 그러면서 논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 내 사고력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그걸 해석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다 제가 한 가지를 덧붙일게요. 사람들이 여기에다 이제 하나가
더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싫다 좋다 이건 이렇다 저렇다가 또 들어갑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이거는 물잔이다 라고 하는 것에 내 사고가 고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제가 화장실에서 변기 물 푸고 앉아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 그럴 겁니다. 그거 마시는 건데. 그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물잔의 특징을 이 컵의 특징을 보면요. 이 컵은 단단한 유리의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어떤 이 물질들이 껴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적은, 여기에 쌓이기는 하지만은 껴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로 똥물을 푸든 물을 푸든 상관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한 번 더 씻어 가지고서 마시면은 내 거가 마실 수 있는 컵으로 쓸 수가 있죠. 예. 원효대사가 그래서 저희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해골바가지 물 마시고 그 해골바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해골바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거는 뭐 다른 물바가지랑 큰 차이가 없고, 예, 말 그대로 재질 자체가 거기에 썩어 들어가는 살점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재질 자체가 말 그대로 칼슘 재질로 단단하게 엮여 있는 거니까 그냥 물바가지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내가 관찰하고 그것을 서술해 가면서 그것의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지혜와 다릅니다. 저는 지금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옳다, 그리고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면요. 삶이 괴로워지고 싸움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것이 옳다라고 돼 있으면 학교에서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학에서는요. 왜냐? 대학에서는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힘을 키워가는 곳인데, 보통 예를 들면은 막 그거죠.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돈을 벌 수 없다. 이것에 매달려 있으면은 돈을 버나 못 버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냐 아니냐에 매달려 가지고 사고가 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들도 말로는 그럽니다.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서 이야기를 하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빼고는요. 그것을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저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후에 실제 대학생이라면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그런 어떤 공부의 관점을 넓히고 어떤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상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학교 공부는 어려워집니다. 옳다 그르다가 일반인들에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 이분법적 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삶은 힘들어지고 논쟁과 싸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옳다 그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먹으면 죽는다, 산다. 이거는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두뇌가 처음 생겼을 때 오는 그런 어떤 기능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하등 동물도, 두뇌를 가진 동물이면 가장 하등 동물도 맞다 틀리다, 먹으면 된다 안 된다란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의 그런 어떤 것에 매여서 살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는 가장 하등 동물의 두뇌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